상공 TV 상공이 간다. 이렇게 가을 하늘이 예쁜 날에 우리 오늘은 상공 스님을 뵈러 나주 죽산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 가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가을이 가면은 좀 쓸쓸한 시간도 또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 가을을 또 잘 보내야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또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만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비로소 모든 그 동적인 활동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계절이죠. 지금 영산강이 흐르는 강가, 그리고 승천보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익어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또 나이가 든 만큼 사물을 보는 그런 깊이 느끼고 또 그것을 음미하는 시간이 이제 가을 같은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묻고 대답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행복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죠. 그래서 온전히 내가 뭘 꿈꾸고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행복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만나는 거죠.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갈대를 보면 알아요.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풀처럼. 그리고 이제 어느 점점 비와 바람과 햇빛을 보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도톰한 살이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삐집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 가을이 돼서 비로소 찬란하게 꽃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진정 그렇게 찬란하게 꽃피려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 되거든. 이겨내고 감당할 줄 알 때 비로소 자기만의 꽃으로 갈 때는 갈대꽃으로 또 풀꽃은 다 풀꽃으로 찬란하게 피우는 거거든요. 자기다움을 찬란하게 피워내는 것. 이제 그것이 엄청난 큰 가치죠. 삶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의 가치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어떻게 해야지 또 살아가고 또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중해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진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진중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물이 진정하게 다가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찰, 사물,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내가 오늘 매일 숨쉬고 살고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것도 온 마음을 실어야 하거든요. 진실로. 그것이 진실로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진실로 살 때 삶은 진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어느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가볍게 살다 보면 내 삶도 진중하지를 않아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진중하지 않으면 신중해질 수 없고 네. 또 그런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진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늘 우리는 애롭고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억지로. 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막 찾아서 추구한다 해서 그걸 눈뜨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막 누리고 밖으로 막 여행 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닌다 해서 네. 우리가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진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중한 가치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섭리 네. 그 우주의 질서를 눈뜨게 돼요. 아, 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삶에서 너무 절실하고 네. 또 우리가 진정 산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인생의 의미에서는 그 진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성실한 삶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 진중한 것들에 대한 그 관찰이죠. 네. 그럼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이제 올해 가을을 좀 멋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행을 좀 해라. 여행을. 그리고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나 홀로 떠나보는 여행. 네. 정말 이 지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네. 그렇게 떠나보는 여행.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애롭게 홀로 피어있는 꽃도 봐요. 네. 그러면서 내 애로움도 치유되고 또 이 꽃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답게 산다는 거. 네. 제각기 빛깔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모습들. 이분이 진중으로 살면서 피워낸 거잖아. 아픔도 있을 거고 또 비바람도 맞았을 거고 또 심하게 태풍이 왔을 땐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 해서 너무나 불안한 시간도 지냈을 거고. 근데 그런 삶을 아주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은 이 들꽃 앞에서도 대화가 되거든요. 네. 서로 뭐랄까 이해가 되고 네.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나와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와 다른 그런 어떤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세계 그 세상과 또 만나면서 내가 위로받고 또 이렇게 연약한 풀꽃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 누가 찾아와 주지도 않는데 당당하게 자기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소박한 일상의 탈출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여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홀로 떠나는 여행들 그런 여행이 필요하죠. 가을은. 그래서 이런 들꽃을 또 만나고 또 들꽃 통해서 대화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 들꽃도 오늘 이 순간은 나를 만나서 행복하리라 봐요. 그렇지? 그래서 여행은 어떤 삶에서 여백이에요. 늘 그 시간 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틈 없이 돌아가는 그 삶의 질서에서 툭 떨어져 나와서 홀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 그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을에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그게 여행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스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끌어안으려면은요. 참 어려운 하두인데.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걸 꼭 풀어야 해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 삶이란 것은 모두가 다 달라요. 나와 달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구조하지만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 다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또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와 다른 거예요. 네. 너와 나가 다른 거예요. 가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각자 느끼는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감성적인 것도 네. 달라. 근데 같을 수 없잖아. 네. 근데 같으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질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달라. 네. 그 다른 차이로는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만 그 다른 차이가 네. 존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 내 어떤 그 기준을 들어대게 되면 그건 모든 것이 다 평화롭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별화되고 너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포용하고 그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 네. 그것이 온전한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삶의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봤을 때 또 가을이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을하고 또 이별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별 앞에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 네. 낙엽이 그렇게 무성하게 실록을 자랑하고 또 때가 되면 다양하게 자기 컬러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시기가 되면 간다는 말도 없이 미련 없이 낙엽이 되어서 대지에 눕거든요. 네. 그것은 온전한 이별인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젠가 나무로부터 이별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꽃들로부터 이별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수한 인연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네. 유한한 삶을 살다 가야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별이 와. 네. 근데 영원할 것처럼 준비를 안 하면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야. 아, 네. 근데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연은 무설법을 하는 거야. 네. 너희들도 우리처럼 네. 이렇게 이별을 준비해. 네. 우리들도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이파리를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네.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응? 때가 되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떨어질 줄 알아야 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군요. 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 낙엽을 보면 네. 우리가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꽃들 처음에는 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서 홀로 누가 봐주거나 누가 찾아오는 이 없지만 바람이 부면 바람을 만나서 비를 오면 비를 만나서 자기다운 완전한 엘로우잖아요. 근데 이가 누구를 보고 누가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홀로 핀 꽃처럼 네. 홀로 당당하게 네. 자기답게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씨망이 차고 또 때가 되면 이 꽃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 또 이 씨를 대지에 내려서 네. 또 나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별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떨어졌다 또 이것이 없어지지만 결국 봄이 되면 이 자리에서 이 문플라워 네. 달맞이 꽃이지 않아요. 또 다시 그래요? 달맞이 꽃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이별을 두려우면 안 돼요. 네. 언젠간 또 다시 와요. 그래서 지금 꽃으로 있지만 이렇게 씨망으로 또 씨망으로 있다가 이 씨가 대지에 떨어져서 우리 삶이 씨라고 네, 볼 때 네. 다시 다음에 또 이 자리에는 반드시 온인 씨가 네. 있으니까 또 더 많은 달맞이 꽃으로 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별은
그 슬픈 이별이 아니라 네.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다시 어떤 부활의 역사를 창조하는 게 이별이지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네.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또 새로운 시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별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철저하게 잘 사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별을.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또 떠나요. 영원히 꽃으로 있을 수 없잖아. 언젠가는 열매 맺어야 되고 또 언젠가는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어떤 부활의 역사를 지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하나의 어떤 순환 과정이지 이별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진정한 이별을 배우는 거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매 순간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삶이죠. 늘. 그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별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이 생각하는 우리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 네. 그것은 모두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네. 먹어야 살죠. 생명계는. 그것은 무한히 베풀어 줌으로써 사과가 온전히 다 죽어가잖아. 네. 오이가 온전히 죽어가잖아. 열심히 키우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고 또 만물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배가 되고 사과가 되고 딸기가 되고 포도가 되지만 그걸 모든 일생 중생에게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모든 것을 아까우지 않고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무엇이 됐든 네. 아낌없이 그냥 헌식자처럼 주는 거. 그게 나는 절대적인 그 사랑이 아닐까? 네. 네. 조건이 사라진. 네. 내가 너의 뭘 바라거나 너에게 줬다는 생각? 네. 그리고 줌으로써 내가 줬다는 흔적이 남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일 수 없죠. 그렇군요. 조건이 심플한.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없이 네.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네. 그걸 실천하는 게 오늘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쓸쓸하고 네. 그리고 어떤 그 낭만의 계절 이럴 때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계절에 피는 이 갈대꽃을 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네. 난 잘 살았나? 그리고 남은 시간은 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곳에서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일상도 이렇게 틈 없이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또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자연과 통해서 소통하고 네. 또 자연과 함께 공명하면서 무한한 삶에 흐르는 질서들을 또 이렇게 느끼고 이런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모든 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네. 우리는 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삶이 그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집중, 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의 바라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좀 이렇게 일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자유로 자기 자신을 좀 얽매이지 말고 네.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을 막 얽어매고 속박할 게 아니라 네. 좀 자기 자신을 릴렉스하게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자유로운 시간을 좀 달라. 네.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제 이런 소망을 담아보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